설계 사정원터에서 위층 그 상부 구조의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땅, 즉 집안의 그 진흙력이 하는데요. 그 진흙력이 이제 부족해서 보강하기 위해서는 중층예산과 별도로 수억 원이 필요하다고 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추가로 지하층에 기초바위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좀 험악한 수준까지 갔죠. 제가 시공사와 감자가 나간 그 난개동간 묵은 서류를 며칠 동안 하나하나 추적을 해나가다가 시공 당시에 그 진흙에 대한 판단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평판 제하 시험을 결과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5.8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시험자 사인이 있었고 더군다나 감리단장까지 사인이 있어서 그걸 확인한 순간 가슴을 아주 쓸어낼 정도로 기쁘고 안도가 됐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7년 5월에 이제 중축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를 해주는 건축과랑 저희들이 CC협약상 협의 대상인 서울시 도로개혁과 중축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도로개혁하고 협의하게 되는 건 어떤 일이냐? 건축주가 우리가 기부 참여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주로서 도로개혁과 협의를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그 공무 관계구청을 상대할 이 시점이 우리가 건축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는 이때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말씀드린 거지만 일종의 다락방을 짓는 거기 때문에 허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서울시는 현재 관리동 건폐율, 즉 그 대지 면적 대비 건축의 면적의 바닥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요.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간단하게 이제 국토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서는 저희 그 관리동 그 해당 지역이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연 녹지 지역은 건폐율로 20% 이하로 건축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최초의 건축 승인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양쪽 그 구청과 서울시가 오가면서 협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배해서 물론 양쪽의 입장들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나름 공무원으로서의 나름의 그 사명 때문에 다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저희들이 건축동의를 요청한 7개월 만인 2018년 1월에 중축권은 이제 관할구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개발제한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폐율 60% 기준이라는 그런 적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국토법에 의해서 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적용하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를 준용해서 60%니까 해도 된다는 쪽으로 협조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2018년 5월에야 이제 건축허가 승인하게 되죠.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1층에 기존의 그 중앙감시만하고 영업팀의 이제 근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의 조건에서 식경을 하려니까 이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2층을 갖추기 위한 그런 거대한 빔이 필요합니다. 그 가로 세로에 300mm 각각 이렇게 되는 규격인데요. 한 개의 그 빔이 한 1톤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걸 들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존의 그 벽들이 다 막혀서. 그래서 천상 그 천장 쪽이나 벽 쪽, 상단의 보 쪽에다가 윈치를 걸어가고요. 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올려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름을 지나면서 뭐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빈작업 하는 경우에는 저도 늘 두터는 있겠지만은 너무 아찔아찔해서 이제 비 몰릴 때는 고개를 돌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철골팀이 이제 빈작업 철골팀이 너무 힘들고 그래가서 공사 거부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여기서 이럴 그대로 갈 수는 없어서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크레인 기능에 있는 그 다목적 차량을 외부에서 좀 지원하면서 진짜 여름 뜨거운 여름을 올해는 유난히 더웠죠. 여름을 지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그 설치 작업에 그 2층 바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습식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반 건물 쓸 때 홈트 쳐갖고 이제 물과 같이 비벼서 다 있는 홈트를 이렇게 치는데요. 우리 밑에 이제 시설도 있고 근무대에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비음을 얹은 다음에 건식 방식이라고 하죠. 합판이 일반 타일을 깔아서 하고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방진 고무재를 가서 이제 시공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 소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건물 자체를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하는 데는 수천만 원 이상 수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콘크리트 구조나 이럴 때 쓰는 그 방수용 시트가 있습니다. 그 아스팔트 계열이 이제 이런 시트에 발라져 있는 그런 방수 시트인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댐핑, 그러니까 구조소음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합판 밑에 붙이게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 많지 않은 걸로 알아보는 게 있어서 좀 저어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거의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수천만 원 들여서 보완할 걸 수백만 원도 채 안 몇백 이하로 해갖고 해본 결과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안심하게 됐죠. 통합사무실 주 직원들이 이제 근무할 공간은 폭이 6m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박공 내 경사부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못 씁니다. 그래서 4m 폭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되시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복도 1층부터까지 복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상무님께서 이제 벽체를 없애자는 의견을 냈죠. 물론 이제 건축이나 이런 쪽에 전문하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벽체가 있는데 그걸 헐 수 있나 그래서 의아했지만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다 해서 제가 빨리 구조검토를 해봤죠. 근데 다행히 이게 내력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헐어도 된다는 구조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신의 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외에도 이제 추가로 경사발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단열들을 좀 제거해서 좀 높이를 좀 상향 조절하거나 민원 적게 상단에 이제 직원들 휴게실 한 5.5평 정도 신설해서 이제 공간 활용을 또 추가 이제 개선하기로 했죠. 여기에다가 또 저희 마지막 파른 전정이라고 할까요? 그 내부 디자인 개선안을 이제 대표자께서 주셔갖고 바닥재를 그 멀바우 원목바로 하고 노축 콘크리트 벽체를 복도 부분 쪽에 설치하게 돼서 천정재는 물론 최초에 의도했던 설계지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무실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상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건축을 한다면 설계와 시공까지 적어도 한 7, 8개월은 충분하거든요. 그 이상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저희가 한 2년 정도 걸쳐서
사업생부터 인연이 들렸기 때문에 좀 변호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요. 어찌됐건 축적 결과는 굉장히 만족할 만큼 돼서 지금 모두가 흐뭇해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안에 나름 뭐 고생이라고 캔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변호사 인프라 집어넣은 것이 세상 좀 익숙해지고 기분 좋아진다고 할까요? Cause you don't even have to try to amaze me. The way you love me, girl, is almost crazy. It flows naturally.